도대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혼하겠다는 전처가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것도 법원에 가기 전날 밤 식구들 앞에서 여보를 외치며 말입니다.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36화는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천수의 전처, 강소연이 술도가 집에 전격 등장하면서 모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연은 말합니다. 저 많이 원망하셨죠? 그동안 반성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천수는 냉정했습니다. 누가 당신 여보야? 내가 왜 당신 여보야? 광숙은 분노했고 흥수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패닉. 특히 광숙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소연을 방에서 끌어내려는 소동까지 벌어졌고 급기야 흥수가 저번처럼 유치장 신세질 수도 있어요. 그만하세요, 형수님. 라며 말려야 할 정도로 상황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단순한 싸움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연은 단순히 감정적인 폭주를 한 것이 아니라 오천수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다는 집요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린 아직 법적으로 부부예요. 호적 정리 안 됐잖아요. 천수는 단호했습니다. 혀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그럴 순 없어. 그의 이 말은 감정의 끝에서 내뱉은 한 인간의 고통을 드러내는 절규였습니다. 오천수는 자신이 경험한 모멸감과 절망을 되새기며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하지만 소연은 영주라는 딸을 핑계로 그를 붙잡으려 합니다. 영주를 봐서라도 한 번만 넘어가 줘. 당신이 날 버리면 난 살아갈 방법이 없어. 그녀의 이 말은 천수에 대한 감정보다도 생존 본능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되돌릴 수 없기에 이제 와서 남편에게 매달리는 그 모습은 처절함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뻔뻔하게도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심지어 개걸스럽게. 이에 주실은 혀를 끌끌 찹니다. 누구는 바깥잠 자고 아침밥도 못 먹는데 누구는 입맛이 좋으신가 보네. 광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먹고 방 비워줘요.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천수와의 재결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오늘이 바로 법원에 가는 날이라는 걸 일깨워주며 마지막 통첩을 날립니다. 오늘 판사님 앞에서 이혼 의사 최종 확인하고 법적인 절차 마무리할 거야. 미순과 동거 중인 독고 세리는 미순과의 관계 속에서 의외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범수는 여전히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세리는 한이를 돌보는 일로 자신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지키려 하죠. 그런데 더 파격적인 전환은 독고탁과 장미애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독고탁은 무심결에 장미애의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리도 아닌 강수의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수. 독고탁의 표정은 단번에 굳어집니다. 그 사진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숨기려는 그의 모습에서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암시가 강하게 풍깁니다. 그리고 장미애는 차분히 폭로합니다. 세리가 다 알아버렸어. 당신이랑 나랑 독수리 술도가에서 공금 횡령한 거. 그 순간 드라마는 또 하나의 파국을 향해 질주합니다. 세리는 이제 부모에 대한 배신감으로 집을 떠났고 그 빈자리는 공허와 죄책감만이 남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강수와 범수로 이어집니다. 범수는 조용히 찾아가 강수에게 말합니다. 세리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오셨더라. 많이 속상했지? 강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장 바꿔서 나였어도 어떻게 그걸 말을 해. 비밀로 간직해야지.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강수의 말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찢습니다. 형도 나 술도가 앞에 버려졌을 때 직접 봤어? 범수는 조용히 어린 시절의 기억을 꺼냅니다. 대문 앞에 놓여있던 강수. 울음을 터뜨리던 아기가 장수영이 앉아 곧장 울음을 멈추고 웃었다는 이야기. 그 어린 강수가 그들에게 선물처럼 느껴졌다는 고백. 그 순간 시청자들 역시 그 만복이라는 이름에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수는 말합니다. 오강수 너도 우리랑 똑같은 오씨네 아들이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함께 살아온 가족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수는 고민합니다. 내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거겠지? 범수는 진심으로 답합니다. 궁금한 건 당연하지. 그런데 이제 와서 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집안의 이야기로 보기엔 너무나도 복잡하고 비극적이며 동시에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출생의 비밀, 과거의 상처, 그리고 뒤늦은 고백들이 얽히며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36화는 지금까지의 모든 회차 중 가장 깊은 감정선을 건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사람, 마광숙은 묵묵히 모든 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동석과의 관계도 이제야 막 공개 직전까지 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녀는 아직 시동생들에게 털어놓지 못했고 그만큼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 내면은 겉으로는 씩씩하지만 누구보다도 외롭고 조심스러운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천수는 이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자신의 전처, 소연의 필사적인 매달림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가장 불편한 시선을 마주하게 된 인물은 바로 마광숙이었습니다. 광숙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속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녀는 이미 동석과의 관계를 시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지만 눈앞에 벌어진 파국 앞에서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광숙은 천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련님 앞길 막으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까짓것 유치장 한 번 더 가면 되죠. 그 말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동생의 행복을 바라는 형수로서 그녀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누구보다도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동석에게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엄마 성격 아시잖아요. 회장님이랑 제가 사귄다고 알면 엄청 오버하실 텐데.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동석의 반응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머님 모시고 같이 밥 먹어요. 광숙 씨를 나에게 선물해 주신 고마운 분인데 우리가 사귀고 있다는 거 당연히 먼저 보고 드려야죠.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광숙을 아끼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광숙이 어머니 공주실에게 조심스레 관계를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나 한동석 회장님이랑 사귀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주실의 반응은 과장이 아니라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과장된 듯 들리지만 이 반응 속에는 광숙이 오랫동안 겪어온 외로움과 고생을 지켜본 엄마의 진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주실은 단박에 장모 모드로 돌입하며 신이 납니다. 물론 광숙은 장모는 무슨 말 조심해 라며 단속하지만 그 장면은 참으로 따뜻하고 정겹습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갈등의 싹은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오응수는 여전히 구름이를 핑계로 나타나는 수의사 백현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동물보다 사람이 더 문제라는 듯 구름이의 산책이 두 사람 사이의 눈치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흥수는 구름이를 앞세운 현성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우스워요? 저 기생오라비 진짜 손 좀 봐줘야지. 안 되겠어. 시청자들에게는 유쾌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그려지는 이 삼각 구도는 다음 화에서 더 큰 재미를 예고합니다. 그 사이 세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상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자신만의 삶을 찾으려 하고 있고 그 모습에 시청자들은 묘한 뭉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리를 걱정하는 범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며 그녀의 행동을 곁에서 지켜보는 모습은 또 다른 가족애를 보여줍니다. 범수는 장미애에게 말합니다. 두고 보다가 그만두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편 장미애는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강수를 버려서 세리한테 내가 버림을 받나 봐요. 그녀의 말 속엔 진심과 후회의 감정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하나의 파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세리 아빠가 강수한테 또 말실수를 했어. 오씨네 핏줄 아니라는 얘기 또다시 꺼냈어. 그리고 이 사실은 범수를 통해 강수에게 조심스럽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강수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도 형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 앞으로 달라질 것도 없고. 강수는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진실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가족과 사랑을 지키려는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도 말합니다.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천수형이나 흥수형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모습에 시청자들은 안도합니다. 이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바로 독고탁이 발견한 사랑하는 강수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 과연 그 사진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세리와 강수의 관계에 또 다른 출생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 모든 해답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이혼을 약속했던 날, 강소연은 법원이 아닌 술도가로 찾아오죠. 천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법원에 2시까지 가기로 했잖아.
하지만 소연은 이혼을 철회하고 싶다며 억지로 천수의 일상에 다시 발을 들여놓습니다. 말은 사과와 화해지만 그 눈빛과 말투엔 확신보다 불안과 집착이 더 짙게 묻어 있습니다. 부부라는 게 싸웠다가 화해하고 화해했다가 또 싸우는 거지. 부부싸움 했다고 죄다 이혼하면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부부가 몇이나 되겠어? 그 말에 천수는 순간 당황하지만 바로 이내 정색하며 선을 긋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장난해 지금? 이 장면은 천수라는 인물이 지금 얼마나 고단한 삶 속에서 감정의 균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말에는 더 이상 감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사랑에 다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지친 자의 단호함이었죠. 한편 흥수는 새로운 감정의 불씨를 은근히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옥분과 점심 약속을 마주한 그는 질투 섞인 의심을 터뜨립니다. 너 저 기생오라비 같은 원장이랑 썸 타는 거 맞지? 솔직히 말해봐. 흥수 특유의 유머와 감정의 과장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장면입니다. 옥부는 능청스럽게 받아치며 웃음을 유도하지만 그녀 역시 흥수의 진심을 감지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들의 감정선은 자칫하면 코믹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 진심이 깃들어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진짜 폭풍의 눈은 바로 마광숙의 러브라인입니다. 한동석 회장과의 관계가 주실을 통해 외부로 새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실은 전화 한 통화에서 이렇게 자랑하듯 말하죠. 저 조만간 골든캐슬로 돌아갈 것 같아요. 딸아이 재혼시키자마자 입주하지 않을까 싶은데. 차익가며? LX 호텔 한동석 회장이요. 광숙과 동석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가족들이 아닌 외부인들에게 먼저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독수리 형제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광숙과 동석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주실은 무심코 본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딸, 과부 소리 듣는 거 2번 다시는 용납 못해요. 우리 딸보다 무조건 하루 더 오래 사셔야 돼요. 이 대사는 곧 형제들과의 충돌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또 다른 충격이 밀려옵니다. 강수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독고탁은 강수를 부르며 말합니다. 출생의 비밀을 자네가 모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강수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말합니다. 지금껏 따뜻한 부모님과 좋은 형님들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요. 그의 침착함은 단순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강수는 이미 그동안 가족들의 태도 속에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있었고 진실이 무엇이든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먼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오흥수는 형수 마광숙과 회장 한동석의 관계를 알게 된 뒤에도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마침내 흥수는 광숙을 향해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형수님. 장수영 잘못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친구가 생긴 겁니까? 광숙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 대사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독수리 형제들의 기대, 고인에 대한 예우, 사회적 시선에 눌려 살아온 광숙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분노는 계속해서 치밀어 올라왔고 마침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수를 정면으로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장수영이 하늘나라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얼마나 서운하겠냐고. 이 말은 단순한 형제의 정을 넘어서 흥수에게 있어 장수의 죽음이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슬픔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분노의 칼날을 광숙에게 겨눴지만 사실은 장수를 잃은 자신의 상실감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범수와 천수는 흥수를 말리지만 그 역시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형수님 때문에 회장님이 우리 집도 찾아오고 우리 형제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처음부터 전부 계획적이었잖아요. 이 말에는 질투, 불신, 그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막내 같은 심리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버린 감정 앞에 광숙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녀의 사과는 어떤 변명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묵묵히 지켜온 독수리 술도가 안에서 맏며느리로, 장수의 아내로, 시동생들의 누나로 살아온 지난 시간을 단 한 문장으로 함축해낸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실이 다시 한번 나섭니다. 누구보다 직설적인 성격의 그녀지만 딸을 향한 감정만은 언제나 부드럽고 절절합니다. 우리 광숙이는 이 집에 시집와서 뼈 빠지게 막걸리 만들고 고생한 죄밖에 없어. 이딴 소리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이 말은 단지 모성애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인 딸이 얼마나 외롭게
이 집안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쏟는 광숙.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눈치채고 있었던 그녀 안의 아픔이 그제야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조용히 말을 잇는 천수의 한마디가 또 한 번 중심을 흔듭니다. 형수님, 우리한테 하실 만큼 하셨어.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임마. 이 말은 흥수에게 분노로 다가왔고 두 형제의 갈등은 마침내 격해졌습니다. 때리라고. 때려. 폭력 직전의 갈등. 이 장면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수많은 감정의 파편들이 결국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 지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연쇄는 결국 모든 인물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한동석 앞에서 울면서 말합니다. 도련님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녀는 이제 다시는 숨길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고, 한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이끌어줍니다. 형제들 사이의 갈등, 광숙의 재혼 문제, 강수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아직 감춰진 진실들까지. 드라마는 이제 단순한 가족극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시청자의 삶을 곱씹게 만드는 현실의 거울이자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감정의 끝에는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다음 회차에서는 또 어떤 갈등과 반전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질 이야기도 꼭 함께 지켜봐 주세요. 본 영상은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의 다시 보기 공개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KBS 공식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요? 시청하신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